한국은 핵심 기술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내에 에너지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태양광 기술에서는 먼저 실리콘 태양전지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로 단결정 또는 다결정 실리콘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실리콘 태양전지는 대략 27% 이상의 변환 효율에 도달했고 비용도 상당히 낮아져서 대량 생산과 설치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태양전지를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주위에서 파란색으로 설치된 직사각형의 판들이 모두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다 높은 효율과 저비용으로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는 무겁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설치의 용이성을 위한 경량화, 빌딩 창문이나 자동차 썬루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반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소재 면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높은 광흡수율과 저비용 생산이 가능하며 이론상 효율이 30%를 넘어설 수 있어 실리콘 태양전지 수준을 뛰어넘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험실 단계에서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비슷한 수준인 27%의 효율까지 달성되었습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와는 다르게 가볍고 유연하게 반투명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빌딩의 창문이나 외벽, 자동차 썬루프 등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훨씬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상용화가 가속화되면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 생활권의 대부분이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 채워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현재 연구 단계에서는 이미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 수준인 27%의 효율을 기록하며 매우 유망한 신소재 태양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팬덤 태양전지는 두 소재의 장점을 결합하여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을 넘어서는 고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태양전지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34.9, 거의 35%에 육박하는 효율까지 달성되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실내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내 환경에서는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화큐셀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제3자 기관으로부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가장 약점인 신뢰성 인증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화가 거의 눈앞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1, 2년 안에는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태양광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연하고 가벼운 특성 덕분에 다양한 건물, 차량, 드론 등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태양광 확장과 대량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발전 비용의 하락, 설치 유연성, 다양한 응용 분야 확대를 통해 태양광 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원자재 의존도를 낮춰 친환경 에너지 확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상풍력은 육지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 자원이 풍부하고 일정성이 높기 때문에 육상보다 더 안정적이고 강한 바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전 효율을 높이고 더 큰 규모의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일관적이고 강하게 불기 때문에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른 변화폭이 적고 연중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둘째로는 해상풍력은 육지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적습니다. 육지에서는 풍력발전소 설치가 주변 경관이나 생태계,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바다에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주변 자연 환경이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지에 제한된 토지 공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넓은 해안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확장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이 쉽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 전략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육지보다 육상 보전 지역이나 도시 밀집 지역과의 충돌 위험이 낮아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육지보다 적습니다. 육상에서는 산림 훼손, 서식지 파괴, 소음 문제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상에서는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공급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글로벌 선진국들은 해상 풍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미래의 에너지 전략에서도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육상보다 해상 풍력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친환경 에너지 추진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상 풍력은 세계적 추세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미래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수소 경제가 대중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수소 생산에 대한 비용과 인프라 구축 문제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여전히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의 경우 수소 생산에 대한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환경 규제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정책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 그린 수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린 수소의 경우에는 전기 분해를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아직은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수소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수소는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믹스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주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수소는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점유율이 5에서 10, 2050년까지는 20% 이상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산업용 연료, 대형 선박, 항공 운송, 철도 적용 등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글로벌 저탄소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되며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 내에서 수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여러 기업들이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사업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탑 10 그룹으로 볼 때 9개의 그룹이 중국 회사고요. 그 10개 중에 하나의 그룹만 하나솔루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이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격을 저렴하게 낮추면서 다른 국가들의 태양전지 기업들을 지금 죽여나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솔루션이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현재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을 트게 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서도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상용화 가능성 있는 장기 신뢰성 인증을 받았다는 뉴스가 났는데요. 그만큼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면 중국이 지금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에서는 앞서 있지만 하나솔루션이 먼저 깃발을 꽂고 시장을 크게 점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부터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때 아시겠지만 넥소라는 수소 연료전지 차가 나오게 되었고 그 차를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제 탈 수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지원 덕분에 우리나라가 수소차 전 세계 판매율 1위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넥소도 그때 당시에는 많이 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인프라 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너무 없어서 저희가 수소차를 타더라도 충전할 곳이 없어서 수소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지 않는데요.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지원이 되면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잘 된다면 그런 우리나라의 수소 기술력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 덕분에 가장 널리 사용되며 전기차와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을 위한 전력망 수준의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비용과 자원 의존성, 충전 속도와 열 관리, 안정성 문제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저장 장치의 경제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신소재 개발과 차세대 배터리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비용 절감 및 안정성 강화가 이 분야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리드와 예측 유지 보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스마트 그리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스마트 미터는 가정 내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전기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전기료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유지 보수는 전력 설비의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지역에서 완벽히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며 일반 소비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편리와 안정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먼저 탄소 포집 기술 CCS라고 하는데요. 탄소 포집 기술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CCUS라고 해서 CCS를 확장한 개념으로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활용하는 방법까지 포함되는 기술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 포집 기술은 일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나 석유가스 산업, 시멘트 공장 등에서 일부 CCS, 탄소 포집 저장 설비가 가동 중이며 실제 CO2 감축 효과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상용화와 보편적 적용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기술과 설비는 아직 실험실 또는 파일럿 단계에 있는 상태이고요. 비용 문제와 인프라 구축, 기술 효율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업적 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 대규모 저장 인프라 마련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련 연구와 투자,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 점차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일부는 적용되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 보편화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전통적인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작은 크기와 용량을 가진 원자로입니다. 일반적으로 50에서 300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을 가지면서 모듈 단위로 제작되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조합해서 발전 용량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SMR은 작아서 설치와 유지가 용이하고 섬 또는 소규모 전력 수요처에 쉽게 설치가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 적합합니다. 또한 첨단 안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추기가 용이하고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하나의 모듈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 장치와 안전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작은 크기와 낮은 출력 덕분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격리와 제어가 가능하며 사고의 확산이 적어져
방사능 유출에 대한 피해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쟁자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협력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더 타당합니다. SMR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처럼 일정하지 않고 저장과 인프라 구축 등 추가 기술이 필요하다면 SMR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만약 두 에너지원이 서로 보완하며 균형을 맞추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고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SMR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MR과 재생에너지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며 균형 잡힌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활용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배터리와 폐태양광 모듈 등에서 유용한 원자재를 재생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핵심 소재의 부족에 따른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폐자원 재활용 사업에 활발히 뛰어들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희소 자원을 대체하는 첨단 소재 개발도 필수적입니다. 히토류 같은 핵심 자원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대체하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더 적게 사용하는 신소재 연구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폐배터리, 폐자원 재활용 기술을 선도하고 희소 자원을 대체하는 신소재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이나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병행하여 첨단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이들 자원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나 기타 국가들은 공급 중단이나 가격 변동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자원국가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해 소재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제조 공정에서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원 장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폐배터리, 폐태양광 등에서 AI를 이용해서 유용한 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부한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자원 공급의 한계를 뛰어넘어 친환경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기술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설비 제조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ESS 기술 개발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핵심 부품 및 모듈 생산에서도 첨단 공정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시장의 핵심 소재, 특히 실리콘, 희소금속, 핵심 소재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이 태양광, 배터리 소재, 희소금속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기술 혁신 주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이 공급망 독립과 소재 자립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대규모 수익 실현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데요. 이는 단기 수익성과 대규모 양산 기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와 직결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 핵심 원천 기술 확보가 매우 절실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소재 연구 개발 투자, 생산 기반 확충, 글로벌 공급망 확보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선도하고 산업 생태계 내에서 핵심 기술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기술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춰왔지만 중국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차세대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술 개발, 공급망 안정, 핵심 소재 자립을 모두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기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생 가능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생태계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기업이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지, 친환경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술이 비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진짜 미래형 기업입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공정한 공급망 관리,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며 투명하게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 구축과 책임 경영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기술력입니다. 최신 기술 도입,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 등을 검토하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경제, 사회 세 축에서 균형을 이루고 꾸준한 혁신을 통해 미래 지향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향후 10년 내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이끌 국가로는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이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수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린딜 정책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며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배터리 소재, 희소금속 등 핵심 자원 확보와 제조 역량, 그리고 대규모 시장 기반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며 저렴한 가격과 대량 생산으로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쟁 구도에서 한국은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 특히 해상풍력, 수소, 차세대 태양전지 그리고 첨단 에너지 저장 기술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신기술 개발, 친환경 인프라 구축, 정부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또 공급망 다변화와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병행하면서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소재 개발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한다면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핵심 기술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내에 에너지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